2025년 6월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두 계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묻는 거고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를 다루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다루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은요,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손해 난 만큼만 물어주는 실손보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한다 그래서 여러 개에서 중복으로 주지 않고요. 실손 여러 개 가입하면 비례보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해보험은요, 자동차 보험, 소멸성 보험이죠. 기간이 짧고 소멸성 보험이 많고요. 생명보험은 연금보험 같은 거 어때요? 종신보험 어때요?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렇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생명보험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고, 손해보험 계약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3번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단기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나요? 두 개가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4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모두 우연성을 기초로 합니다. 보험은요, 우연해야 돼요. 필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식계약이므로 청약서 작성과 보험조건 교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은 여러분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불요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약서를 쓰기는 해요. 그래서 요식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계약을 보험설계사분이랑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약의 형태에 특별한 형식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입니다. 자, 2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러니까 작성자인 보험회사가 불이익이 가게끔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작성은 뭐냐? 약관 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그래서 부합계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계약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부합계약성하고 연관이 있고, 선의계약성은 고지의무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고지의무를 믿고 받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래서 선의계약성은 고지의무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약관을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으로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나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아니라 부합계약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건 4번입니다. 보험계약의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착각 많이 해서 틀리시는 문제이거든요. 낙성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그럼 보험회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승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승낙을 하게 되면 의사가 서로가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낙성계약. 그래서 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이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뭐하고 상관이 있냐? 보험회사가 물어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요건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계약 성립, 우리가 계약서 쓸 상태가 되는 게 계약 성립이에요. 청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은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3번 다음 중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을 추가 확대하려면 뭐를 내야 될까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암특약, 이대 진단 질병비 특약 이런 건 돈 더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돈을 다 내서 추가 확대 보장을 받는 거, 암이죠. 성인병, 입원하는 거, 입원 일당 이런 것들 다 돈 더 내서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4번에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우량차 특약이라든지 연금전환 특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돈을 내지 않는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24번 다음 중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 보험이 있고 자산 연계형이 있고 일반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보험은 어떤 투자성 상품은 아니고요. 변액 보험은 투자성 상품이죠. 그럼 일반 보험과 변액 보험의 중간에 있는 게 뭐다? 자산 연계형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산 연계형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수익이 좀 날 거고요. 변액 보험보다는 수익이 좀 낮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특정 자산의 운영 실적이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 그래서 연계형 보험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해 두고요. 연계 자산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로 이율을 보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상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변액 보험보다 안정적인 거 맞죠? 근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변액 보험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틀린 건 3번입니다. 4번 보험별로 보험료 수입부터 자산관리까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표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종신보험은요. 보험기간이 뭐다? 종신인 거 가는 맞았네요. 자, 대표적인 무슨 보험?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이죠. 맞고요. 다 피보험자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지급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종신보험이 뭐예요?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그러니까 보험기간에 한정이 없죠. 그래서 일정 기한, 예를 들어 100세 만기다 그러면 한정이 있는 거지만 종신은 기간에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에요? 다가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간, 종신에 사망하게 되면 약정된 금액, 사망보험금 1억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까 라도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변액보험은요. 매일 평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 평가예요. 계약자별로 배분하게 되고 적립금은 특별계정 평가 등에 대해서 매일 변동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갈 말은 매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분들, 유공자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 가입 대상 해당이 돼요.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장애인 전용 가입 대상으로 구성된 3인. 여러분 단체 보험은요 항상 몇 인 이상일까요?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가와 나에 해당하는 말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연금보험은요. 개시 전에 땡땡. 자, 이거를 제1보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요때는 위험을, 그러니까 연금 개시 후부터 연금을 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시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기간이라 그래서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우선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연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보험기간은 위험보장기간, 2보험기간은 연금 지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이죠. 자, 2번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 그래서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상품이 뭔 거예요? 변액보험인 거잖아요. 자, 3번 투자 운용에 따른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나요? 누가 부담하죠? 여러분 이거는 변액보험 아니고 또 주식이나 이런 거 다 투자 상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보험은 계약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입니다.
30번 다음 중 주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퇴직금 제도의 다른 형태인데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고 금융기관에 돈을 사회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은 정해진 금액을 준다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상품이거든요. 어쨌든 두 개 다 퇴직급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은 변액연금의 경우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면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보험기간이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가지고 지급하게 되고요. 맞는 표현이 됩니다. 3번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죠.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어때요?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죠.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이고요. 4번 일반 계정의 유니버설 보험은 기본보험금의 공시율로 불이합니다. 그래서 추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지분 같은 경우는 이 공시율만 비워놔요. 유니버설 보험에서 기본보험금은 뭐로 불이하냐? 그럼 공시율 이렇게 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의 상품 분류가 다른 것은? 여러분 재산보험은 뭐뭐 있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암 질병이죠, 여러분. 건강보험도 질병보험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치아도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상해보험은 하나만 상해보험에 해당이 되고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질병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가 다른 하나는 정답은 4번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피보험 이익은요. 생명보험에 있는 개념이다? 없는 개념이다? 없는 개념이다. 피보험 이익은 뭐다?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손해보험은 뭘 보상해주죠?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줘요. 재산상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났나? 그러면 10년 전에 살 때 1억인데 지금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는 1억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그죠? 1,000만 원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 현재 얼마 손해인지를 물어주는 게 재산상의 손해예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보면 김생명이 5년 전에 120만 원을 주고 산 차가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혜로 이 차가 완전히 이제 잠겨서 못 쓰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물어주냐 이거죠. 당연히 3번 100만 원이죠. 120만 원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본 1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상해보험은 발생 여부, 시기, 원인, 피해 정도 불확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우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연적. 그래서 불확정적인 상품이고요. 자,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기 모두 불확정이다. 여러분 생명보험은요. 시기는 그 사고는 불확정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시기는요, 그냥 그 종신이잖아요. 종신. 언제 일어나더라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불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종신이라는 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확정적이고 발생 시기만 불확정이다. 여기 지금 얘랑 지금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기 정도 규모 다 불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좀 달라요. 생명보험은 종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규정을 해놨고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생명보험의 발생 시기는 확정적이고 사고는 불확정이다. 이것도 어때요? 이 두 개가 서로가 크로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보험사고는 반드시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되죠. 자, 2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상해보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급성 중독은 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같은 거 일시에 급성으로 중독이 된 거는 상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만기한급 유무에 따라서 순수보장형과 만기한급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한급 있는 건 만기한급형, 만기한급 없는 건 순수보장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상해보험에서 직업별 위험 등급 총 몇 등급? 5등급입니다.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몇 단계? 3단계로 좌등 적용되고요.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자,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통 통상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몇 번일까요? 네, 4번 19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제외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보상하는 거.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걸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요법이나 이렇게 의학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대요. 이런 거 물어줄까요? 안 물어주겠죠. 면역 강화 치료 안 됩니다. 후유증 합병 치료 안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있죠. 우리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1번은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37번 다음 중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도수치료 영양제. 여러분 영양제 먹는 거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보장이 제한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계약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서 기본계약에서 급여, 특약에서 비급여를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얘기. 3번 주계약과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서로 동일할까요? 여러분 요거는 틀리죠. 주계약이 이제 급여를 담보하는데 자기부담금이 20%, 자기부담률, 그다음에 비급여는 30%이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불임진화는 3세대 실손부터 이제 실손의료 보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청소년기 범죄로 노출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틀렸고요. 2번 최근 보장기간 24세에서 30세까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여러분들 이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지 축소되는 추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보장을 급부 설계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 설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자, 4번 보겠습니다. 만 15세 미만 사망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보험 가입 못하니까 사망해도 돈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료 납입 전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파킨슨병이나 루게리병 이런 상품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고요. 자, 2번 재해로 인해 중증 치매가 되는 경우는 면책기간 등을 두지 않아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우울증 같이 정신질환을 이란 장애도 보장할까요? 대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게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4번 간병보험은 간병자금이나 생활비 같은 걸 보상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사회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 환경이 변화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가 판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복 가입하면 비례 보상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보험 가입하면 비례보상 하거든요. 근데 간병보험도 비례보상 할까요? 우리 치매 간병비 이런 거 정액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보상이 가능해요. 무조건 실손보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이익은 이건 손해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